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안녕하세요 언니들,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레입니다. 이번 7월에도 무지개 가득 담은 트럭 몰고 왔는데요. 어서 언니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약간의 스포를 해볼게요. 퀴어적 듣기 평가에서는 언니들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만한 노래를 가져왔고요. 작심탈반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반전이 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무행무행에서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체가 나옵니다. 궁금하죠? 그럼 호다닥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무지개 트럭 출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쿡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7월 4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리사요님입니다.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플로 오프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별로인 사람은 계속 연락이 되고 괜찮은 사람은 오프하고 연락이 끊겨요. 어플도 여러 개 써봤는데 지치네요. 그냥 혼자 살아야 하나 봐요. 어플로 만나서 잘 됐다는 사람 보면 부럽고 질투도 나요. 나도 참 못났나 봐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나 벽장이라 자만추도 힘들고 친구랑 이쪽 가게 가서도 술만 마시고 오거든요. 친구도 둘밖에 없어서 소개받을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노래방 가서 자주 부르는 노래 신청해요. 10cm 봄이 좋냐. 네, 리사요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어플로 만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플과 특성이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플과 안 맞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이 뭐 잘 안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 좀 다르게 느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성향이 안 맞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플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는 단톡 같은 것들도 오픈 단톡 같은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저렇게 소모임이나 뭐 오프라인 번개같이 여러 명이서 만나서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사귀어가고
거기서 꼭 애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플이 아니더라도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단톡, 오픈 단톡 이런 것들 모집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저희나 아니면은 다른 단체들, 저희가 무행무행에서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소모임이나 회원 모임이 아니더라도 비회원 분들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종종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곳에서도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따가 저희 무행모행 코너에 나오시는 그 단체에서도 회원 소모임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행무행까지 열심히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리사요님. 그래서 리사요님께서 노래방 가서 자주 부르신다고 하는 노래 저희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7월 4주차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소식은 퀴어 영화를 좋아하는 언니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7월 9일 2023년 서울 퀴어문화축제와 함께 한국 퀴어 영화제에 막이 내렸습니다. 퀴어 영화를 사랑하는 언니들이 영화제에서 마음껏 퀴어 영화를 즐기려면 내년이 되어야 하나 아쉬워하던 언니들도 계셨을 텐데요. 올 여름이 끝나기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3일간 썸머 프라이드 시네마 2023이 개최됩니다. 장편 영화 4작품, 단편 영화 21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영화는 서울시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인디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영장 및 상영 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띵동은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주정부 기관이 더 이상 동성 커플의 자녀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하면서 성소수자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자녀의 출생증명서에서 레즈비언 어머니의 이름이 제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즈비언 엄마의 이름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법적 서류상으로 2명의 레즈비언 어머니를 둘 수 없도록 하여 1명의 어머니만 등록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부도시 파도바의 27가구가 경고 서한을 받아 33명의 어린이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현행 이탈리아법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모가 사망하거나 관계가 종료될 경우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로 기록되지 않은 동성 커플의 구성원이 양육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는 일부 동성 커플이 출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2022년 당선 이후 동성애 혐오를 부인하였지만 이탈리아의 친LGBTQ 정치인들은 이러한 멜로니 총리의 동성 커플 가족의 양육권에 대한 법적 조치가 명백히 차별적이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멜로니 총리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정책을 두고 영국의 록밴드 플라시보의 리더 브라이언 몰코가 총리를 모욕한 사건으로 이탈리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이탈리아의 토리노 인근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에서 몰코는 논바이너리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더 많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멜로니 총리를 이탈리아어로 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주목받고 있는 멜로니 총리는 2차 대전 이후 집권한 가장 우파적인 포퓰리스트 총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부정당하거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2023년 7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레입니다. 폭우가 아니면 폭염으로 가득했던 7월 무사히 보내고 계신가요? 레주파는 언니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큐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레, 작가 루나, 그리고 엔지니어 숑숑이 함께하는 4주차 방송 무지개 트럭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레지 노래다. 아,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레와 숑숑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네, 안녕하세요. 퀴어적 듣기 평가 벌써 7월이 다가왔네요. 숑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숑숑님 지치셨는데 이 더위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사실은 뭐 덥기도 하고 이런 습기도 많고 이런 7월이라서 힘든 것 같아요, 모두가. 그치만 이 힘듦을 떨쳐내기 위해서 저는 좀 신나는 댄스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좀 발매 자체는 많이 예전 노래긴 해요. 그치만 아마도 언니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라고 조금은 자부장담해봅니다. 우선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를 해볼 나미의 빙글빙글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나미의 빙글빙글 듣고 왔고요. 이 노래가 실제로는 1984년에 발매가 된 노래예요. 그치만 아마도 영화 써니를 통해서 알게 된 언니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언니들도 좀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써니도 좀 개봉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숑숑님은 이 노래 아시죠? 저는 이거 써니보다 한참 이전에 엄마가 많이 불렀나? 항상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이 노래를 네. 어디서 불러본 적도 없고 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네. 이 가사만 보면 그저 맞아요. 바라만 보고 있지 이게 그냥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상 대히트곡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롱런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마 전 세대가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적을 정도로 전 세대를 통틀어서 어디서라도 들어봤을 법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지만 이 노래에서도 저희 퀴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언니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네. 이 코너 기획을 네, 저도 같이 했지만 네네. 제가 계속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우리가 억지 착즙 왜 억지라고 생각하세요? 전 진심인데. 그래요. 희망을 담아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의 몰입을 깨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언니들도 저의 이 진심을 한번 느끼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사는 아마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같이 쭉 읽어볼게요. 1절에서 나오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되게 유명한 가사죠. 근데 이제 이걸 퀴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정말로 그저 바라본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그저 바라만 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내 마음이 들킬까봐 눈치만 본다. 뭐 이 정도면 뭐 굳이 퀴어로 이입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가사를 보면 늘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뭐 속닥속닥 이런 거 잘 하죠. 하지만 뭐 좋아하면은 비퀴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주변에서 야, 쟤 좋아한대 뭐 이러면서 너 쟤 좋아하지 하면서 뭐 도와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퀴어로서는 특히나 예전 시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퀴어로서 뭔가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그 말을 하기가 좀 힘든 현실이었다. 1984년. 네, 1984년이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건 지금도 막 예전이랑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낫죠. 네. 요즘 학교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도 한번 다녀보고 말씀드릴게요. 요즘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안 되어봐서 저희가 그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게 꼭 학창 시절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쵸,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30, 40대 직장인으로서는 절대 불가하죠. 그렇죠. 드러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다. 이 가사에서. 그래서 1절에 이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자, 이제 화자가 바라만 보느라고 속이 타겠죠. 뭐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해, 티도 못 내, 그냥 친구라고만 타이틀이 잡혀서 뭐 속닥속닥 얘기만 할 수 있어도 진심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속이 타겠죠. 그 다음 가사가 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이 가사 약간 그 우정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사랑보다 먼,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맞아요. 그 가사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 시절에 얘네들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피노키오 그 노래도 사랑과 우정 사이일 거야 아마. 네, 그 노래도 이 시대랑 비슷한 시대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늘 가깝지도 않고 내 마음만큼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너의 마음은 우정이겠지만 나의 마음은 사랑인데 가까워질 수가 없죠. 서로 다르니까. 아니 이것도 배드 새드 엔딩인가요? 뭐 새드일 수 있지만 일단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꼭 노래가 모든 결말까지 알려주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하지만 뭐 가까워질 수는 없지만 멀 수는 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아직 나의 마음을 모르니까 굳이 아직 멀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후렴전에 계속 나오는 프리코러스 부분이 있는데 그리워지는 길목이 있어서 마음만 흠뻑 젖어가네 하면서 나오는 부분.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좀 고조가 돼요, 노래가. 근데 가사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적으로 나의 마음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함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만 흠뻑 젖어간다는 게 이제 혼자 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워지는 길목에 서서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있는데 마음만, 내 마음만 이제 앓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후렴, 유명한 후렴이죠, 이것도. 어떻게 하나 우리 마음남은 빙글빙글 돌고. 네.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 이게 여기가 이 답답한 화자의 외침 그리고 고민, 저는 이렇게 딱 느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왜 빙글빙글 돌아요? 나는 사랑인데 넌 우정인데 또 그거를 느끼는 너 나는 사랑이고,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엮일 수 없는. 그쵸. 그러면서 여울 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이 여울 져가는 저 세월 속이라는 가사에서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세월까지, 미래까지 내가 계속 너랑 볼 수 있을까? 네. 사실 특히 이런 시대라면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결혼을 할 테고 뭐 각자의 가정으로 이렇게 좀 귀속이 되고 하는 게 조금 당연했던 시기다 보니까 내가 너랑 그냥 동성 친구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들킬 것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죠. 항상 이런 짝사랑의 상황에서는 네. 뭔가 말을 못하는 게, 고백을 일찍 하지 못하는 게 항상 그 이후에 맞아요. 안 되는 건 상관없지만 네. 내가 너랑 떨어지는 건 싫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은 당할 수 있죠. 맞아요. 거절 당하고도 내가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실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얘를 좋아하는데 그 선택인 거죠. 내가 이 마음을 털어내고 잘 되든 말든 한번 질러볼 것이냐, 아니면 이 마음을 내가 좀 참더라도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그 선택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곤 하죠. 맞아요. 유구하게 그래왔죠, 모두. 이거는 인간이. 사실 굳이 커밍아웃을 안 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성향을 아는 경우더라도, 맞아요. 퀴어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항상 멀어질까봐 얘기 못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아유, 우리 친구지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가 그쵸. 퀴어임을 알면서도. 맞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명곡이 되는 거죠.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상대방도 알고 보면은 뭐 물론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커밍아웃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나의 단정 속에서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상대방이 우정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상대방도 날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어쨌든 알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좋아함과 너의 좋아함이 같을까? 일단 서로가 서로 좋아하니까, 친구 관계든 우정으로든 사랑으로든 좋아하는 거는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친하게 지내고, 뭐 앞에 가사에도 보면은 서로 속삭이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관계인데 모르잖아요. 역시 이런 걸 보면 먼저 고백받는 게 제일 좋네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화자는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결국 두려워서 고백을 못한다라는 걸로 이 후렴이 네.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이랑 뭐 이 뒤에는 이제 앞에 있었던 1절 반복이 계속 되는데요. 얘네들을 사실상 거의 2번 정도 그냥 노래에서 반복한다는 것 자체도 계속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이. 그냥 훅 맞추는 게 아니라요? 훅 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굳이 그 서사를 진행을 안 시키고 똑같은 거를 2번 반복하는 데서 그거를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또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1절에서 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성만 태우고 있지, 뭐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뭐 멀어질까 두려워 한 다음에 다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멀어질까 봐 두려운데 다시 또 그저 바라만 또 보는 거예요. 네. 2절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저는 이 답답한 퀴어의 화자의 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근데 이렇게 매번 노래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네. 항상 답답한 상황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근데 옛날 노래라서 좀 더 답답한 상황인 건데 네. 뭐 요새 노래들 중에서는 좀 안 답답한 가사들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뭐 답답하지 않은 가사들도 좀 있지 않나요? 저번에 행복 같은 경우나. 네, 답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 시대상으로 뭐 저희가 시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면 퀴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다라고 느끼는 거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잘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또 나중에 혹시 알아요? 몇십 년 후에 지금 저희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했겠다라고. 물론 지금 답답한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겠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를 바라면서 좀 계속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갑자기 또 바라봅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나미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는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퀴어적 듣기 평가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숑숑님은 여전히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50% 정도? 하지만 50%는 좀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50% 정도는 이제 가사에서 그럴 만한 클루들을 이제 찾아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반 정도는 억지다. 그래요. 저는 반 정도 이제 넘어오셨으니까. 왜냐면 초반에는 진짜로 약간 부정적이셨어요. 저희 코너 기획할 때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숑숑님께서 일단은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했는데, 숑숑님이 50%나 넘어오셨다는 거는 언니들도 어느 정도 넘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12월까지는 한 80%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퀴어적 듣기평가 해석을 좀 한번 곱씹으시면서 나미의 빙글빙글 다시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노래 들어보시고 이것보다는 나는 다른 해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또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노래로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있다면은 꼭 한번 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 퀴어적 듣기 평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은 다음 코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니, 어디 가? 나 상담소 가지. 왜? 무슨 힘든 일 있어? 상담받아?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엔 상담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곁을 파수꾼처럼 지켜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퀴어 인권단체. 상담은 물론 여러 문화 특강과 친목 모임, 인권활동까지. 회원가입이 곧 활동이다. 언제나 열려있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로 오세요. l상담.org. 옛날 어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인어공주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빠진 왕자를 구하고 사랑을 했지만 결국 이어지지 못해 물에 빠져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탈반을 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 탈반 시즌 5. 옛날 옛적 남쪽 작은 섬에 아름다운 인어가 살았어요. 요즘 육지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 같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 반짝거리는 곳을 서 있을 수 있지? 민주야,
뭐 하고 있어? 또 육지 사람들 구경 중이니? 문아야, 왔어? 뭔가 신기하지 않아? 이 물 밖에서 10분 이상 있으면 온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저 육지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지? 듣기로는 집안에 엄청 큰 물웅덩이가 있대.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 물질을 한다는데? 누가 그러는데? 저번에 육지로 잡혀갔다가 도망친 점돌이가 그러더라. 맨날 공중제비 하다가 포기하던 찰나에 무슨 흰색 옷 입은 육지 사람들이 막 싸우더니 자기를 바다에 풀어줬대. 그때 봤다더라고. 아하, 점돌이가 그렇다고 한 거면 그런가 보다. 우리 중엔 유일하게 육지로 나가봤던 애니까. 왜? 너도 나가고 싶어? 가끔은 궁금하잖아. 과연 육지 사람들은 뭘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해보지 못한 인생이니까. 엄청 큰 물고기 타고 오는 거 보면 걔네들도 우리가 궁금하긴 한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싫긴 한데. 아, 그 딱딱하고 큰 물고기 말하는 거지? 응. 여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들어와. 알았어. 아, 저 높은 곳에 반짝이는 것은 별인 걸까? 매번 듣기 좋은 소리가 나던데 바닷속에선 들을 수 없는 소리야. 한번 보고 싶다. 응? 저게 뭐지? 세상에나, 육지 사람이잖아. 괜찮아요? 일단 바위로 가야겠다. 천사인가? 나 지금 죽은 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람? 정신 차리세요. 하느님, 이제 당신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일단 육지 사람들 오니까 통나무에 태워놓고 가야겠다. 잘 가요, 육지 사람. 그 뒤로 자꾸 바위 근처로 여러 개의 큰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거려서 고생했었다. 아니, 대체 이 넓은 바다에서 뭘 찾겠다고 밤낮 없이 불을 지피면서 다니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역을 둘러쓴 여자분께서는 내일 밤까지 절벽에 있는 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 몸 왕자님이 기다리십니다. 들리십니까? 제발 오세요. 저 배멀미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찾는 거야? 말하자면 길다. 나 어떡해? 뭐 일단 가오긴 하는데 넌 햇빛에 약하니까 해가 지고 나서 움직이고 구두 신는 건 익숙치 않을 테니까 천천히 걸어보는 연습부터 하자. 그럴까? 내가 잘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너 말하면 깨니까 꼭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TMI 쏟고 올 테니까. 응, 알았어. 문아야, 나만 믿어보라고. 퍽이나 믿을만 하시겠어요. 일단 나도 따라갈게. 역시 나한텐 문아 너밖에 없어. 사랑해, I love you. 어우, 떨어져. 너 오늘 새우 얼마나 먹었길래 이빨에 수염 있겠니?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알아. 뭐래. 아니거든. 빨리 준비하기나 해. 와, 여기가 궁이라는 곳이구나. 반짝반짝거리네. 뭐야? 왜 이렇게 울상이야? 오늘 오라고 해서 일단 왔는데 왕자라는 녀석을 만날지 걱정이다. 너무 괴로워. 하여튼 파워 내향인. 그렇게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왔잖아. 그렇긴 한데 넌 너무 파워 외향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 잘 지내겠지. 그거 칭찬이야? 그럼 욕이겠어?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나는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게 악몽이야. 어렸을 땐 상어한테 물려갈 뻔해서 흑역사 만들고, 좀 더 커서는 바위 틈에 껴서 빈사 직전에 파도가 크게 쳐서 나오는 바람에 살았고, 한동안 바닷사람들 사이에서 오점 남기고, 작년엔 태풍 있는 줄 모르고 나갔다가 날라온 돌에 머리 날아간 줄 알았다고. 아휴, 그건 그냥 네가 너무 칠칠만. 아니, 뭐 여튼 오늘은 긴장해서 그런 거잖아. 이번에 내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몰라, 벌써부터 망한 느낌이야. 힘내라 친구야. 저기 왕자 왔다. 가자.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갈 곳이 여기밖에 없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오늘 왕자님 축하 파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들 설레서 잠 못 자다가 일찍 가려나 보죠. 나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새로 지낼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잘 것 같은데. 아휴, 왕자님, 이 모든 게 당신의 업무랍니다. 뭐라고 했어? 어머, 아닙니다. 호호호. 으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혹시 네? 치마에 와인이 묻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집 가면 필요 없어요. 네?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었어요. 옷을 보니까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남쪽 바다에서 왔는데요. 나도 남쪽 바다에서 온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북극성에서 왔어요. 나도 북극성에서 왔는데. 반가워. 나이가 어떻게 돼? 나 25살. 말 놔도 되지? 혹시 둘이 친구? 너도 25살이야? 너도? 반가워. 너 가끔 우리 성에 생선 배달한 친구지? 어떻게 알았어? 작년 축제 때 가리비 하나 떨어뜨려서 주워줬잖아. 나 기억 안 나? 나 그때 호랑이 잡옷 입었는데. 왕자였나? 맞지? 맞아. 그때 네가 얼음물 줘서 간신히 더위 안 먹었다. 그때 고맙다고 했어야 됐는데. 걔구나. 나 알아? 작년 축제 때 너한테 얼음물 줬던 애가 얘야. 진짜? 고마웠어. 아니, 고마울 건 아닌데. 그럼 우리 셋이서 동갑이네? 근데 어디 살아? 이곳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 원래 저 멀리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 왔거든. 그래서 이번 파티 때 한번 구경하려고 왔어. 맞아. 그럼 이번 연도부터는 많이 마주치겠다. 그치 왕자야? 많이 보겠다. 나도 가리비 좋아해. 동갑인데 친해지면 더 좋겠다. 친하게 지내자. 맞아. 나랑 얘랑 친하게 지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인주는 이래봬도 친해지면 말 많이 하는 샤이걸이니까 걱정 말고. 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얘가 낯가림이 심해. 야, 이거 봐. 나한테는 막대한다니까. 야. 그러게, 완전 다른 모습이네. 아니거든. 그 뒤로 우리들은 재밌게 놀았다. 동갑의 육지 친구라니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 어느 순간에 말을 많이 하느라 지쳤다며 문화가 먼저 집에 갔고, 나는 새롭게 펼쳐진 문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둘은 결국엔 나를 빼고 사귀게 됐다 이거지? 아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흘겨봐?
그때 내가 일찍 집에만 가지 않았으면. 설마 너 왕자 좋아해? 아니, 뭐야? 왜 네가 대신 대답해? 둘이 이상하네. 인주야, 너 지금 수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빨리 물 마시러 가. 너네 수상해. 나 빼고 이상한 얘기하면 나 집에 갈래. 아니야, 별말 안 할 테니까 물 잘 마시고 와. 오호, 질투나니까 둘이 떨어져. I'm watching you. 왕자님, 대체 어디에 계세요? 와인 사오신 거 가지고 가셔야죠. 잠깐 다녀올게.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다녀올게. 야, 잠깐 이리 와봐. 우리 인주공주 아직도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그러게, 이렇게 눈치가 느릴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내가 저번에 말했지? 우리 공주는 말을 안 하면 모르는 둔탱이라고. 고마워. 근데 내가 제국의 왕자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래봬도 고래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 아니, 문어 마녀 아니냐? 작년에 혹등고래한테 들었지. 듣자마자 이것은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거 아니냐? 하여튼 작년에 너한테 들켰을 땐 아차 싶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네. 나한테 들킨 게 왜? 너 그때 내가 물에 빠졌다가 죽다 살아난 거 도와준 거 갚으라고 계속 갈매기한테 정갈 붙여서 보냈잖아. 안 갚으면 제국의 왕자, 알고 보니 수용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서 입이 가벼운 애인 줄 알았지. 물론 오해해서 미안해. 에휴, 내가 또 이런 오해 많이 받지. 시무룩스. 하지만 꼭 갚아라. 맛있는 걸로. 허허. 여튼 네가 인주가 오전마다 절벽 아래 바위 사이에서 놀고 있다는 거 알려줘서 일찍 나오긴 했는데 그때 내가 발이 미끄러져서 기절할 줄 몰랐지. 허허허. 어허, 자고로 용감한 자만이 애인을 얻는다. 아까 물 마시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바다의 신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에게 빌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인주 빼돌린 건데. 어허, 나 바로 되돌린다. 알았어. 내가 맛있는 음식으로 갚으면 되잖아. 우리 인주 꽤 철벽 못소리니까 잘 지내봐. 그리고 인주가 너 좋다고 했었어. 진짜? 자세한 건 비밀. 인주 온다. 둘이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인주가 왕자라는 거대 세력을 등에 보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결혼 이야기 안 듣고 같이 육지로 올라갈 수 있겠지? 우리 인주 왕자에게 감히 줄 수 없지.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임마.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무행. 네, 안녕하세요. 저희 무행무행 7월 돌아왔는데요. 아마 또 무행무행 처음 시작할 때 시그널과 함께 또 새로운 목소리를 들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저희 7월에 모신 게스트분들은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활동가 3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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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닉네임 먼저 뭐 닉네임이랑 원하시면 닉네임 뜻까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상담소의 활동가 나루입니다. 특별한 닉네임의 뜻은 없고요. 그냥 그 당시에 읽고 있던 만화책 주인공이 이름이 나루여가지고 네, 거기서 따왔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정했다가 계속해서 이어진 닉네임이 좀 많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퀴어 활동가 분은 아니지만 다른 인권단체 활동가 분들 중에 나루라는 닉네임이 많이 중복되기도 해가지고 네,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루라는 닉네임이. 뭐, 퀴어 나루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가 적분입니다. 저는 그 미분 적분의 적분이고요. 와, 멋있다. 특별한 뜻은 없고 그냥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무슨 이름 짓기 게임 같은 걸 하다가 만들어지게 된 이름인데 이렇게 오래 사용하게 될지 몰랐네요. 네. 이름 짓기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미지 게임. 저 이름 못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이제 생각나는 이름들을 연상해서 계속 이렇게 한 명씩 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이름이 돼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렇게 적부님이 되셨다면 무슨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졌길래 되게 신기하네요. 네. 하지만 지금 적부님으로 활동하신 지 좀 오래되셨죠?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이 이름에 완벽히 적응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옆에 계신 네. 저는 레인입니다. 레인 보호할 때 레인이고요. 저도 이런 퀴어 관련한 일이 아닐 때 레인보우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렇게 글자 수가 타이핑할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인이 됐고 어쩌다 보니 그냥 계속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뭐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도 막 4글자 이름, 5글자 이름 있어도 다들 꼭 2글자만 부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레인보우에서 뭐 보우 아니면 레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니까. 근데 레인님이랑 되게 잘 레인님이 되게 뭔가 이미지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레이님은 처음 뵙는데 네, 뭔가 느낌이 레이님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레이님부터 해서 상담소에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레이님께서는 얼마나 활동을 하셨나요? 네, 저는 회원으로 활동한 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고 활동가로는 올해 1월부터 해서 가장 병아리입니다. 그러면 한 반년 정도 이제 되셨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셨고 그러면 적부님께서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요. 글쎄 저 회원 가입한 지는 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됐고요. 이제 실무 활동가로 한 거는 2019년부터 좀 열심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회원으로 계시다가 실무 활동을 하신 게 2019년부터다. 그래도 한 5년 차 정도 되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 그 전에도 많은 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좀 약간의 거짓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실무 활동가로 인정해서 활동했던 게 2019년도로 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네요. 뭐 자세한 그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들어볼 수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분이 힘내시고. 나루님께서는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상담소 처음 왔던 날이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2003년 12월에 회원가입을 했고 2004년부터 활동을 했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들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정말 2003년부터면은 거의 초반부터 활동을 하신 거죠? 끼리끼리라는 단체가 생긴 건 1994년인데 이제 제가 10대 시절에 이제 지방에서
막 정체성 고민을 할 때 네. 끼리끼리 홈페이지에 많이 이제 접속을 해서 이런 단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네. 그리고 내가 꼭 서울에 가게 되면 요 단체에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2003년 근데 이제 바로 오지는 못했고 좀 네. 고민을 하다가 2003년 12월에 갔는데 네. 그때 갔을 때 저를 받아준 당시의 간사 활동가가 알고 보니까 이제 저도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운동의 선배였고 네. 그래서 여성운동 선배가 너 언젠가 올 줄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커밍아웃 한 적도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날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느껴졌던 이런 게이다들이 그런가 봐요. 알고 계셨나 보네요. 네. 그러면 나루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끼리끼리부터의 얘기를 좀 이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끼리끼리라는 단체도 아마 듣고 계시는 언니들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뭐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의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상담소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회원분들 중에 네. 끼리끼리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의 전신인 줄은 몰랐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는 1994년에 네. 한국에서 최초로 생긴 여성 동성애자 모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인권단체 여성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시작을 알린 단체였어요. 네. 그래서 94년에 이제 발족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초동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동회는 처음 시작한다는 뜻의 초동회이기도 하고 네.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뜻의 초동회이기도 했는데 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함께 만든 단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게이 레즈비언 단체가 생겼으면 인권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고 만든 단체였는데 네. 그 단체가 좀 길게 이어지지 못한 채로 네. 게이와 레즈비언 간의 차이를 서로 확인하면서 갈라서게 되고요. 네네. 먼저 친구 사이라는 게이 단체가 생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레즈비언 단체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이제 끼리끼리가 94년 11월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친구 사이도 지금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종로에도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친구 사이 단체가 있고 그리고 끼리끼리가 지금의 한국 레즈비언 네. 상담소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끼리끼리에서 어떻게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가 되었을까요? 네, 2005년에 이제 단체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끼리끼리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상담 게시판들을 막 보면서 좀 위로를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당시에 이제 끼리끼리로 많은 상담들이 들어오고 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네.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상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사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고민으로부터 활동을 만들어 가려면 네. 상담소라는 단체로 전환을 이름을 바꿔서 네. 좀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2005년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네. 이때 이제 상담소라는 게 요즘은 되게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고 좀 네네. 대중화가 돼가지고 심리 상담을 더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그 여성의 전화도 그렇고 네. 뭐 민우의 성폭력 상담소 같은 곳들도 그렇고 페미니즘 기반으로 하는 그 상담들의 되게 큰 목적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인권 상담 쪽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도 아주 구체적인 심리 상담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쟁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인권 상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2005년에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정말 그 처음에 끼리끼리라는 홈페이지에서 그 회원들이 많이 이용했었던 그런 경향들이 지금의 레즈비언 상담소로 길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드네요. 네, 그러면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로 쭉 이제 있는 동안에 보니까 적부님도 들어오시고 레이님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적부님이 좀 하실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뭐 끼리끼리부터 시작하면 지금 거의 30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네, 올해가 30년 차 정도 되는 거죠. 30주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94년부터니까. 네.
그렇게 오래된 이 상담소 전 끼리끼리 구 끼리끼리 현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 중에 현재 활동가들 중에 가장 오래 활동한 분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실까요? 나루님이실까요? 아니 적분님인가요? 네 이거 저입니다. 아 진짜요? 저희가 오기 전에 생각해봤는데 저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근데 주세요. 제가 나로 설명을 듣고 약간 놀란 게 네. 제가 2003년에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2003년에 전 12월입니다. 12월이라고 하고 저는 언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저도 2003년에 근데 12월보다는 조금 빠를 것이다. 12월보다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는 언니를 따라서 좀 자기 일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네. 잠깐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언니 따라 끼리끼리라는 곳에 처음에 가봤다. 끼리끼리 그 사무실 가가지고 네. 그냥 놀러 간 건데 회원 가입서를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때 회원 가입을 하고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작은 팀 활동 같은 거를 그냥 했던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밝혀지는 적부님의 과거가 네, 맞죠.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네. 제가 적부님하고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레즈비언 술집에 가면은 적부님이 끼리끼리 모임 중이었어요. 그랬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냥 거의 끼리끼리 얼굴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보다 일찍 가입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부님께서 가장 오래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이 나루님이고 그 다음이 이제 레인님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또 저희 이제 끼리끼리를 네. 처음으로 설립하신 분이 이제 당시에 회장이 전혜성 초대 회장님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 전혜성 선생님도 여전히 끼리끼리의 활동을 활동가로서 활약하시지는 않지만 회원으로? 계속 회원으로서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단체의 역사만큼 되게 오래된 선배 활동가분들도 여전히 상담소에 이제 끈을 가지고 연을 가지고 되게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계십니다.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맞아요. 있다는 것도 정말로 그 단체의 역사를 확인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필 또 끼리끼리 그리고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레즈비언 단체들 중에 최초의 단체니까 네, 이런 인권 단체에서는 최초의 단체로서의 그 역사를 확실하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막 레주파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긴 해도 레주파의 완전 처음은 잘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있었던 건 아닌데 확실하게 그때부터 쭉 이어지는 게 없으면은 조금씩은 유실되는 기억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활동가들이 연결이 되더라도. 네. 그래서 레주파 뭔가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이면은 네. 2006년, 7년에 상담소에서 엘리암장점 닥터라이트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 더 홍대 뒤편에 맞아요. 다른 사무실에 있을 때. 네, 저도 자주 왔었습니다. 맞아요. 고정 멤버로. 네. 그래서 그때는 거의 고정 게스트로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또 게스트로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상담소에서 아까 적부님께서 뭐 회원으로 가입은 했는데 뭐 실제 실무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듣고 계시는 언니들 중에서는 회원은 회원이고 뭐 팀 활동은 팀 활동이고 실무 활동은 또 뭐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진행을 하는지 언니들께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담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단체예요. 그래서 회원들의 지지와 회비 그리고 활동 참여로 이루어지는 단체이고요. 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회비도 납부해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자로서 참여해주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꾸려서 상담소에서 이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커뮤니티 같은 소모임 같은 것도 포함을 하는 거죠. 네, 소모임도 포함.
포함되고 뭐 누군가 요런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럴 때 그런 프로젝트 네.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요. 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상담이 한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네. 근데 상담을 좀 다시 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팀을 꾸려서 지금 다시 상담이 살아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고 소모임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네, 기억이 나는 게 몇 년 전에 저희 정호님이라는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 작가님이랑 저 같이 방송할 때 또 L상담소에서 한번 나와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책 쓰는 글 쓰는 모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정호님 가셔서 같이 또 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뒤풀이 때 네네네. 그런 얘기, 우리 이런 모임 할 거다라고 네. 했더니 정우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 막 회원 가입하시고 네네네. 갑자기 그 모임에 글쓰기 모임에 함께 하셨던 네.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때 정호님도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뭐 듣고 계신 언니들 중에서도 어떤 모임들을 하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저희가 줄여서 L상담소라고 부르는데요. L상담소로 한번 문의를 주셔도 되고 네. 뭐 얘기해 주신 김에 요새 지금 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소모임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상담 말고도. 네, 요새는 회원 내부에서 좀 내부 결속을 다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회원분들이 좀 벽장 밖으로 나와서 같이 거리에서 행진도 하고 투쟁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최근에 몇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다호 투쟁대회라던가 아니면 네네. 진짜 최근에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회원들하고 모여서 같이 저희 상담소 깃발도 들고 행진도 하고 모여서 뒤풀이도 하고 약간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활동가가 아니고는 뭐 아이다호 같은 그런 투쟁 대회나 아니면은 뭐 친구가 좀 없거나 뭐 같이 갈 친구가 마땅치 않을 때 퍼레이드를 내가 혼자 걷기 되게 좀 쑥스럽거나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너무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용기가 없을 때 내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에서 같이 걸어요 하고 하면은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용기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데 되게 참여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많이들 오셨죠. 네, 많이 오셨고 이런 행진이나 투쟁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회원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되게 이 시간이 되게 뜻깊다고 말해주시니까 저도 같이 가면서 같이 벅차는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투쟁 이런 뭐 활동가들이 투쟁해야 되고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네. 아무래도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투쟁해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4주차 무지개 트럭에서 무행모행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활동가 나루, 적분, 레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이런 투쟁이나 뭐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정회원으로 있기는 한데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소모임 같은 게 열린다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근데 좀 탐이 났던 가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 뭐 산 타는 모임이 있었고요. 등산 모임이랑 이제 축구 모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축구 모임은 마감이 됐죠. 너무 뜨거운 반응이어서 레인님이 산 증인이신데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아직 상시로 계속 받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더 지금도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네. 근데 초반에 진짜 많은 회원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지금 격주로 계속 활발하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축구 막 풋살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언젠가 저도 시간이 되면은 모집할 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산 타는 것도 그렇고 영화 모임은 제가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소모임 같은 것들이 좀 문화 생활을 같이 퀴어들이랑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 되게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소모임은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러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프로젝트나 소모임을 제안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상담소의 기본적인 살림을 꾸려가려면 네.
저희가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매달 들어오는 회비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뭐 이렇게 레주파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이랄지 요청에도 응답해야 되는 그런 상시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시적인 업무들을 사무국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무국이 기본적으로는 상담소의 가장 토대가 되는 활동 단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인님이 네. 이제 반상근 활동가로 계시면서 사무실 출퇴근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적분과 저 그리고 다른 활동가분들이 사무국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모임 제안, 프로젝트 제안 같은 걸 회원분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간단히 기획서 같은 거를 요청을 드리고 기획서를 받아서 이 모임은 우리 단체의 이제 지향, 이를테면 페미니즘과 인권과 네. 이제 성소수자의 삶의 질 향상 같은 지향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기획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긴급 번개, 네, 돌출 번개, 돌발 번개 같은 것도 회원분들이 제안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번개 모임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연락을 받을 수 있어서 네. 나 이때 시간이 되는데 싶으면은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상담소 사람들이니까 좀 마음 놓고 같이 혼자 영화 안 보고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모임 되게 잘 꾸리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영화 번개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적분님께서 저희 상담소 안에 있는 문화사업팀 사포에서 프로젝트 팀을 좀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희 안에 원래는 상담소에 책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있는 책을 가지고 도서관처럼 서재를 꾸려보자,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꾸며보자에서 좀 시작된 그 사포의 서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글쓰기 모임 같은 것들도 매년 올해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뭐 소설 쓰기나 뭐 논평 쓰기 이런 글쓰기 모임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흩어지기 모이기라는 대중문화 특강 이런 것들도 매년 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네. 1월에는 드랙바이 남장 심사 연출하셨던 구자혜 감독님 모시고 같이 특강하는 자리를 마련했어가지고 그때는 비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줌으로 구자혜 연출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퀴어 연극들을 계속 연출하고 계신지 그 퀴어 창작자로서 강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영화 번개도 가끔씩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사포의 서재라고 하는 그 문화 쪽 소모임을 하는 쪽에서 다 같이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기획 쪽에서? 네. 영화 번개나 뭐 등산 번개나 이런 거는 누구든지 제안해 주실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문화 사업을 벌이는 팀이 이제 사포의 서재라는 프로젝트 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담소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아까 레인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회원들 간의 결속을 좀 다지고 그리고 회원분 스스로 이제 자긍심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또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퀴어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획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포의 서재에서 특강을 열면서는 비회원 분들도 이 특강을 들으실 수 있게끔 하면서 좀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좀 호평을 받은 그런 기획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몰랐다가 이제서야 L 상담소를 알게 돼서 또 이제 뭐 같이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활동은 어떤 거였나요? 뭐 축제가 아마 있었을 건데 축제 말고는 또 다른 활동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그 사무실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회원분들이 많이 오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사무실에 내부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많지 않아서 올해 이제 격달마다 사무실 오픈데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회원분들 같이 모셔서 이거저거 이야기도 하고 그때마다 컨셉을 정해서 활동을 하는 오픈데이 활동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이 아닐 때는 아무 때나 뭐 사무실이 열려 있을 때는 회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계시다가 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회원들한테는 언제나 사무실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같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도 너무 신기한 일인데 회원분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회원분들이 상담소에 조금 더 이제 정을 들이시고 이렇게 좀 가까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간사인 레이님이 좋은 제안 해주셔서 지금 오픈데이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좀 가장 오래 있었던 일이다. 2023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크게 좀 잘 꾸려졌던 것은 일단은 상담 게시판이 부활했다는 거. 그게 좀 되게 큰 거고요. 그래서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상담 활동을 안 했었으니까 네, 한동안 쉬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어려움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적부님이나 저나 레이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전업 활동가는 아니에요. 레이님도 반상근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따로 하고 계신 일이 있고 적부님이나 저나 이제 둘 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상담팀은 정말 소진이 많아요. 상담 활동가 분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들과 계속 대면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 되게 소진도 심하고 이래서 상담 활동가가 꾸준히 이제 양성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상담팀 부활시키기 위해서 반년 넘게 상담 활동가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상담 게시판에서 상담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또 사업으로는 끼리끼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끼리끼리 이던 시절에 최초로 한국에서 이제 레즈비언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 듣고 계신 언니들도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이제 버디라는 잡지가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버디보다도 이전에 여성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잡지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를 발간을 했었고요. 그 또 다른 세상에 정말 좋은 글이 많아요. 특히 그때 기록해두지 않았으면 날아갔을 70년대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같은 거, 뭐 바지씨라는 용어, 명동에 있었던 샤넬 다방 이런 것들이 다 끼리끼리 시절의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게 현재까지도 좀 전수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세상의 좋은 글들을 좀 선별을 해서 한 권의 단행본으로 내는 그런 텀블벅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런 출간을 하는 사업을 벌였었는데 저희 생각보다도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나간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 역사를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다시 발간을 해주신 거니까 저도 되게 좋다고 느꼈었는데요. 그럼 아까 상담팀 얘기하시면서 궁금했던 게 어쨌든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상담들이 대부분 이제 레즈비언 분들이실 것 같긴 한데 레즈비언만 상담이 가능한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언니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레즈비언 아니면은 상담을 조금 하기가 힘들까요? 상담소에서는 모든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성소수자가 아닌 분들도 상담 게시판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엘라이 분이시거나 아니면 상담 공부를 하시는 분들,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고 성소수자 가족분들도 상담을 가끔씩 남기시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퀘스처닝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레즈비언 상담이 가장 제일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든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좀 하지만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게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상담이 들어오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타 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궁금하신데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홈페이지를 마주쳤다. 일단 상담은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거기서 다른 쪽으로 연계가 되든 어떻게 네. 방법이 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하니까 언니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께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환기할 겸 노래를 한 곡 듣고 갈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레이님의 신청곡을 하나 먼저 듣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님이 되게 수줍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님이 수줍어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아, 듣고 싶은 노래랑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긴 한데 네, 좀 하나만 조용한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선우정아의 동거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레이님의 신청곡 선우정아의 동거 듣고 저희 다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네, 저희 선우정아의 동거 듣고 왔는데요. 레이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아까 노래 들으면서 얘기를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각자 레이님, 나루님, 적부님 세 분을 이렇게 따로 모신 게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의 활동가이시기도 하지만 그냥 각자가 활동을 또 하신 개인들이시기다 보니까 각자 이야기가 또 궁금해서 질문을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다들 회원으로 시작해서 활동가가 되셨다까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회원으로 그냥 활동하는 거는 그냥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뭔가 실무를 맡아서 하시는 활동가로서 이제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활동가로 실무를 내가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레이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회원으로 활동할 때 일단 만났던 분들이 활동가 분들이 너무 다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환대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안전한 공간이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사무국 활동가를 모집을 한다는 반상근 상근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좀 내가 이런 사람들과 안전한 공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일반 직장이 아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페미니즘이나 퀴어와 관련한 일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였고 그걸로 이제 저희 상담소를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활동을 좀 해보시니까? 막상 활동을 하니까 어려움도 많기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과 또 몇 분 더 계신데 그런 활동가분들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만나는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뜻깊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어떤 뭐 권력이나 권위 같은 게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인권 단체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저한테는 새롭고 항상 힘이 많이 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소감과 함께 적부님 되게 생각에 많이 잠겨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활동가를 하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 회원에서부터 2019년에 이제 실무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실무 활동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지금 레이님 얘기 들으면서 골똘히 생각해봤는데 막 활동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2003년에도 그 아는 언니 따라서 사무실에 와서 회원 가입을 했었고 그때도 그 당시에 이렇게 퀴어 언니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저한테 많지 않았는데 언니들을 언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아무튼 약간 그 언니들 같은 사람들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팀 활동도 끼게 되고 그렇게 따라서 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취직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그만두긴 했었는데
2019년도에 다시 활동을 할 때도 그때도 나루가 뭐 상담소 상황이 이러저러한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같이 있었던 딱 그 오랜만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만난 그 사람들이 되게 편하고 좋았고 제가 막 엄청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데 네. 이제 뭐 일하려고 만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회의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편안하고 항상 그 퀴어로서의 내 삶을 엄청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일을 이렇게 매개로 계속해서 만나는 게 저한테 좀 편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좋아서 또 사람이 좋아서 처음에 끼리끼리에 가입을 했다가 좋은 사람 따라왔다가 이제 지금도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또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매개로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활동가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섰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네, 특별히 막 활동가로 결의했다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주변의 친구들을 따라서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 내가 실무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나루님은 어떻게 또 중간에 또 활동을 잠깐 또 쉬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원래 아주 그러니까 10대 시절부터 여성 운동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었고 네. 그때부터도 여성 운동가가 돼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퀴어 단체 저희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로 오게 되면서 당시엔 끼리끼리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퀴어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도 당시에 이제 선배 활동가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활동을 해봐라라고 권유했을 때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 먹고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뭐 힘든 일도 많았는데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도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좀 상담소랑 멀어지고 소원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2018년 이때 총회가 열린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이제 네. 그거는 늘 매년 받는 메일이니까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었는데 상담소를 해소해야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안건이 해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안건이 이제 총회에 올라왔고 네. 그래서 이번 총회는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게 됐고 당시 되게 열심히 상담소를 지켜주었던 활동가 분들이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기가 힘든데 활동가들이 없으면 단체는 운영이 안 되니까 네. 그럼 결국 상담소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퀴어 단체인데 네. 이대로 문을 닫는 것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못 내고 되게 활발한 행보로 활동을 못 펼친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상담소를 좀 유지를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에 저와 이제 같이 활동했던 활동가분들한테도 연락드리고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2019년에 부터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실무들 하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나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보면은 적부님이나 아니면 나루님 같은 경우에는 끼리끼리라는 단체가 있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뭐 레즈비언으로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권 단체가 끼리끼리밖에 없었으니까 그 끼리끼리로 이제 먼저 활동을 시작하셨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레이님께 이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레이님께서는 회원으로 들어오신 지도 한 1, 2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되게 상담소 말고도 다른 퀴어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상담소를 이렇게 들어와야겠다, 뭐 회원으로 가입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좀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 애인이 먼저 여기를 가입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소개받게 돼서 알게 된 거고 사실 저는 인권단체가
나 이런 페미니즘 단체를 전혀 몰랐었고 이 저희 상담소 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끼리끼리일 때부터 애인이 알고 있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 했던 면이 있어서 저랑 네. 같이 좀 용기를 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게 있어요. 아, 그럼 그냥 동반 가입처럼. 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애인이 먼저 가입을 했지만 OT 듣는 걸 옆에서 이제 줌으로 훔쳐보고 제가 여기 너무 저도 가야겠다 해서 네. 네, 등산 모임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오게 됐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정신 차려보니 내가 사무국. 거의 제일 오래 일하고 있는 활동가, 제일 많은 시간을. 네. 네, 레이님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반상근 활동가가 되셨는데 저희가 면접을 이제 여러 분을 보았는데 네네. 레이님이 사실 면접 볼 때부터도 되게 레이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인 덕분에 이제 상담소 알게 돼서 가입하게 돼서 회원 활동하면 하다가 채용 공고 난 거 보고 이렇게 응했다라고 레이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반상근 활동가 되면 애인하고 소원해질 텐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저게 납니다. 면접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네, 그때는 일단 돼야 되니까 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근데 정말 이 활동가 하는 것도 사실 애인이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오히려 제가 일하고 나서 애인도 더 많이 활동을 여기서 맞아요. 소모임장을 맡아서 하고 이러면서 같이 계속 더 활발히 여기서 활동하고 있어서 저희는 약간 시너지를 얻고 있기는 해요, 서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둘 다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라면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힐 수 있어서 일도 연애도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좋은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각자 세 분께서 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기간일 수도 있고 뭐 시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 나는 이럴 때 상담소에서 내가 활동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그중에서 하나씩만 한번 꼽아 주실 수 있을까 싶어요. 아, 나 이럴 때 상담소 활동하길 잘했네 라고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을까요? 좀 오래 활동도 하시고 아, 나 이거 좀 뿌듯한데? 나 잘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아, 네. 이 제가 이걸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네네네. 하나만 꼽기가 좀 힘드신가요? 아니, 잠깐만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아니, 제 얘기만 할게요. 네. 제가 좀 내향적인 성격인데 근데 너무 말 잘해주고 계세요. 활동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느 순간 보니까 퀴어들이 친구 사귀기가 퀴어 친구 사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어플을 통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모임을 나가서 그 정글 같은 곳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저도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상담소에 오면은 좀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공간인 것 같아서 항상 오면 활동가 친구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오면은 자주 신입 회원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퀴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제가 잘 모르는 되게 상담소를 통해서 넓은 범위로 이제 퀴어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는 많이 게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활동보다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로 상담소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그냥 그 친구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여기 있다 보니까 퀴어들도 더 잘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커뮤니티도 이렇게 잘 속할 수 있게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내향인이지만 누구보다도 어느 외향인 부럽지 않게 많은 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약간 하고 싶은 활동하면서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다른 회원분들, 신입 회원분들도 왜 상담소 오셨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이런 퀴어 모임 나갈 때 굉장히 퀴어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처음 모임에 나가는데 여기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편한 것 같다.
자긴 내향인인데 여기 내향인도 많은 것 같고 네. 좀 텐션이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네. 네. 저도 그 상담소의 정회원이긴 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나가긴 했는데 확실히 상담소 회원분들이 신입분이시든지 아니면은 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든지 텐션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다들 노잼인 거 전반적으로 아니요, 좀 좀안 좋은 차분한데 아니요. 지금도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가 저 쉬는 시간에 되게 까르르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워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마 듣는 언니들께서는 이 장면을 못 보시겠지만 네, 근데 진짜로 전반적으로 좀 차분한 느낌의 텐션인데 그 안에서 되게 즐거워하세요. 네, 정말 그 별거 아닌 즐거움이 것에. 별거 아닌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서로 맞는 거잖아요. 그쵸. 얘기하는 대화 내용도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좀 텐션이 좀 안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은 기가 빨린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벌써 막 지쳐버리고 내가 할 얘기가 없거나 뭐 이렇게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좀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크지 않은데 그만큼 만족도가 크다는 걸로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처음 뵙는 분들끼리도 서로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그냥 약간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상담소 내 분위기로. 그래서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그런 데를 필요로 했어 싶으면은 한번 또 문의를 해보시거나 네. 아니면 뭐 비회원이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뭐 강연 같은 것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나루님께서는 상담소 활동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제가 상담 활동가로 이제 상담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네. 상담 활동가로 했던 시절에는 상담에 대해서 되게 좋은 피드백이 올 때 내담자분께서 이럴 때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네. 제가 좀 못할 것 같은 일들 뭐 예를 들면은 피해자분하고 이제 경찰서에 이제 동행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의 내가 좀 이렇게 되게 두려워하는 일조차도 네. 좀 활동가로서 해내야 할 때 네. 그럴 때도 그게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을 만날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이제 처음에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좀 삶을 꾸리면서 살아갈 때는 퀴어 정체성이 본인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레즈비언인데 레즈비언 정체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뜨거운 화두고 그리고 막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고 되게 괴로운 날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점 그런 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좀 세월이 흐르고 나이도 들고 좀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사실 퀴어 정체성, 레즈비언 정체성이라는 게 내 삶에서 되게 핵심적인 것이 아니게 되어갈 때 네. 그게 한편으로는 나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좀 애석하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네. 이제 진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이런데 상담소에 오면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게 누구고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금 느끼게 되고 그런 점에서 그냥 저의 삶 속에서도 되게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밖에서는 어떨 때는 퀴어가 아닌 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은근슬쩍 퀴어인 걸 드러내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살지만 그래도 그 치열함 같은 게 되게 많이 무뎌지는데 다시 한번 나한테 그 치열함을 일깨워주는 공간 이래서 지금은 저한테 좀 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조금 더 일깨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서 활동을 할 때마다 좀 잘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레인님께서는 나 그래도 활동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게 애인과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느꼈던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근데 딱 한 가지 순간을 꼽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럼 되게 최근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일단 막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방금 나루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나
뭐 정치적인 지향이 완전 다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다 같이 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지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같이 편안하게 좀 만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 공동체와 공간이 있다는 거, 네. 그게 잘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번개나 소모임을 하다 보면 계속 네. 회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 아 어느새 내 주변에 퀴어들로 가득 차 있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이제 통하는 게 있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잘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중에 하나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연대체 활동을 상담소에서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네. 무지개 행동 안에서도 저희 혼인평등 관련해서 뭐 런칭 파티나 뭐 투쟁하는 공간이나 이런 때 저희가 참여했을 때 아 제가 상담소 회원으로서 여기 왔다고 같이 인사드리고 같이 또 거기서 이제 다른 단체 회원분들과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제가 다른 어떤 공간에 가서도 상담소의 활동가의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스스로 좀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활동가들과의 교류도 좀 많아지고 그만큼 듣는 것도 많아지고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아까 소모임도 재밌게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레인님은 소모임 여러 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취향에 맞는 소모임이 어떤 건가요? 저는 적부님과 다르게 굉장히 사실 외향적인데요. 네. 지금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네네. 네, 저는 그 처음에 산타올라라는 네. 소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같이 산행을 작년에는 거의 꾸준히 많이 다녔어요. 네. 그때 그게 이제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서로 친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소규모였지만 매번 따뜻했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고 그 이제 산타올라가 이제는 올해는 레포츠라는 또 새로운 소모임으로 이렇게 이어받아서 생겼는데 네. 다양한 스포츠들을 이제 즐길 수 있는데 그 일기로 아까 말씀하신 풋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풋살에서는 좀 더 역동적인 활동을 계속 고정 멤버들과 함께 격주마다 만나니까 훨씬 친목도 더 빨리 다져지게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풋살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취향하고 잘 맞는 것 같고 다른 회원분들도 점점 더 잘하고 싶어서 각자 집에서 연습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반복되는 소모임 중에 하나인 레포츠가 좀 요새는 활발해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외향적인 레인님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향적인 적부님은 조금 이따가 여쭤볼 테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루님께서는 어떤 소모임이 개인적으로 가장 취향에 맞으실까요? 우리가 네, 방금 얘기하신 레포츠랑 더불어서 저희 상담소에 소모임으로 시작은 책 읽기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책 모임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거를 하고 있진 않은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개인적인 네네.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그 시작은 책 읽기 모임 줄여서 시책이라고 하는 그 모임도 저도 되게 좋게 참여를 했었고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독서를 좋아하셨는데 같이 책을 읽는 모임이라서 그쵸. 좋으신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다양한 소모임이 있어서 취향별로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향적인 적부님께서는 어떤 소모임이 가장 취향에 맞으셨는지 네. 상담소가 항상 운동 라인이랑 책 라인 이 두 라인으로 소모임이 가는데요. 네네. 저는 책 모임 해보니까 제가 책 라인인 줄 알고 책 모임을 처음에 했거든요. 네네네. 난 내향적이니까. 네. 근데 책을 정말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책을 안 읽고 모임에 가다가 이제 소모임은 좀 멈춰서 쉬고 있고요. 저는 영화 번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소모임보단 나는 그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영화 번개가 취향이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모임에 이렇게 나오실 때 적부님이나 나루님이나 뭐 레인님을 한 번씩 또 만나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대답을 같이 1번, 2번 중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또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이 네고요. 2번이 아니온데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1번. 오, 각자 다르네요. 1번 외쳐주신 분이 레이님이랑 나루님이신데요. 뭐 또 활동가가 되고 싶은 이유보다 저는 더 궁금해. 사실은 적부님은 왜 안 되고 싶은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되고 싶은 건 이유가 뻔할 것 네네. 같은데 안 되고 싶은 이유는 네. 아 이번 생에 많이 해봤으니까 좀 쉬면 어떨까요? 다음 생에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네 많이 놀고 재밌게 네. 네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생에 레이님이랑 나루님이 어차피 활동가 하신다고 했으니까 적부님은 돈을 쉬셔도 많이 벌어서 후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에 이어서 밸런스 게임을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더 좋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회원들의 높은 활동 참여율이고요. 2번은 넘치는 후원액. 그 다음 생에 적부님 같은 분께서 이제 후원을 넘치게 막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회원분들이 다 높게 활동해 주시는 것들 1번, 2번을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어머, 셋이 똑같아. 맞아. 여러분 후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참에 한번 얘기를 할까요? 상담소에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 l상담.org로 네. 접속하시면 후원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언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더 힘든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첫 번째 1번 활동 인력이 부족한 것. 2번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네, 이거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1번. 아, 네. 무관심 하더라도 인력이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 무관심을 더 별 안 좋고 힘들다고 얘기해 주시는 단체분들도 좀 계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담소 얘기를 좀 듣다가 보니까 상담소는 그 내부에 서로 간에 좋은 관계와 서로 좋아서 활동을 같이 시작하게 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내부 결속이 되게 좋은 단체 같아요. 네. 그래서 활동 인력이 부족해서 해소할 위기도 있었던 맞아요. 것도 있어서 아마 1번을 다 꼽아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그만큼 이 내부에 사람들이 서로 좋다는 거니까 관심 있는 언니분들 꼭 한번 상담소 들러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서 바라는 뭐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뭐 사무국을 지금 꾸려나가고 계시는 레이님께서 대표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바라는 건 정말 많긴 하지만 사실 네. 좀 국가적인 뭐 정책부터 사회적인 인식들까지 좀 저희가 여성 키어로서 살기에 좀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성 퀴어 단체로서 레즈비언 단체로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이어온 구끼리끼리 현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담소의 소식을 알고 싶다면은 뭐 아까 얘기해주셨던 이제 l상담.org에서도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뭐 SNS 계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희 인별이랑 짹짹이 계정이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네, 저희 많이들 하시는 그 SNS들에서 이제 l상담소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로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네. 대체로는 l상담이라는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네, L하고 영어로 상담을 그냥 SANGDAM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이제 계정을 찾으실 수 있고 혹시 못 찾으시면은 저희 레주파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세 분 너무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리면서 네. 출연 소감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오늘 또 간만에 나와주신 나루님도 계시고 적부님도 또 간만에 몇 년 만에 나와주셨고 레이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각자 소감이 어떠신지 레이님을 마지막에 하고 나루님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저희 상담소도 오래된 단체지만 정말 레주파도 오랫동안 든든히 이렇게 좋은 방송 해주시고 계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와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적분님께서도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떨었는데 재밌게 녹음했고 저의 인생 전반과 활동가로서의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네, 정말로 여기 오시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게 딱 티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도 적분님께 그런 계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영광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출연이셨던 레이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아쉽고 네. 또 뭔가 목소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는 불러주시면 저는 잘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하고 꼭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때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클로징으로 돌아오면서 L상담소에 언니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무행무행 여기서 마칠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이번 달 무지개 트럭은 즐거우셨나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날씨가 쾌적하지도 않은 편이고 이런저런 뉴스들로 마음 답답한 언니들에게 저희 무지개 트럭과 함께하는 2시간만이라도 즐거우실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힘이 된다면 언니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주세요. 언니에게 방송을 전하고 싶은 저희 레주파도 꼭 떠올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다름없이 트럭 한가득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무지개 트럭은 늦여름이지만 가을을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 8월 4주차에 만나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Je vis, je meurs.